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9월 7일에 열린 여자 바둑리그 10라운드 오유진 구단과 김채영 구단의 대국인데요. 두 선수 모두 각 팀의 주장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죠. 과연 대국은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김채영 구단이 흑이고 오유진 구단이 백이었는데요. 자, 초반부터 귀를 남겨두고 그냥 바로 3-3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수의 의도는 이렇게 정석이 진행이 되었을 때 백에게 어느 쪽 귀를 선택해서 둘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자, 실전에서 이제 저도 프로 대국을 많이 보다 보면은 이 머리 쪽이 나온 귀 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대각선 쪽에 귀를 차지하면서도 두어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귀를 비워뒀을 때는 이곳 이 흙에 머리가 나온 쪽 귀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제 김채영 구단도 귀를 차지하니까 한 칸 높은 걸침을 했습니다. 자, 붙이고 늘고 이을 때 한 칸 뛰어가고 벌려두면서 이제 흙은 확실한 실리 바둑이라 볼 수 있겠죠. 좌상기와 우상기 쪽의 실리를 확보해 두었고요. 자, 백은 이제 상변 쪽의 모양을 키워가야 되는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다시 한번 3-3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2단 젖혀서 잡아두는 선택을 했고요. 오유진 구단. 자, 잡아두니까 이곳을 날일자로 굳혀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둑에서 어느 정도 큰 자리가 다 두어졌을 때는 귀를 한 번 더 굳히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라 볼 수 있겠죠. 자, 굳혀가니까 어깨 짚고, 자, 하나 밀 때 뛰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흑입자에서는 하나 정도 끼워 있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김채영 구단의 생각은 이렇게 끼워 있는 교환 자체가 백에게 중앙 주도권을 조금은 넘겨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수는 생략을 했다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냥 밀어가니까 오유진 구단도 붙이고 나서 이렇게 날일자로 걸쳐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장면에서 흑이 밀어왔기 때문에 백이 젖히면서 백의 모양을 넓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까 흑이 이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하더라도 이 돌이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자세를 잡는다면은 쉽게 잡힐 돌은 아니고요. 그리고 백의 집 모양이 커 보이기 때문에 날일자 정도로만 들어가더라도 백은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막상 뭐 엄청 큰 집이 났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유진 구단도 하변 쪽의 모양을 키우기보다 우하 쪽을 걸쳐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붙이고 꼬부리면서 침착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백이 벌릴 때 이제 이곳을 뻗어가는데 흑백 서로 굉장히 두고 싶은 자리예요. 왜냐하면은 백 입장에서도 이 자리를 젖혀 있고 나서 한 번 더 지키게 되면은 이 젖혀 있는 끝내기가 반대로 흑이 이런 식으로 젖혀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확실히 집으로 차이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채영 구단도 빠르게 선수를 잡고 이 자리를 두고 싶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지켜주니까 날일자로 백의 모양을 넓히면서 상대방의 모양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자리죠. 자, 두어가니까 이제 침투하고요. 자, 하나 찝어두고 이곳을 쉬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흑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전처럼 넘어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반대쪽을 뛰어가면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김채영 구단의 생각은 이렇게 반대쪽을 확실하게 넘어가 두고 백이 한 점을 제압할 때 한 칸 뛰어서 우상 쪽에 104점을 공격을 한다면 이 한 점의 가치보다는 차단하면서 4점을 공격하는 게 더 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4점을 버리는 거는 너무 크죠. 여기서 뭔가 나와서 끊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4점이 잡히면 집으로 생각보다 크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흑 입장에서는 반대쪽을 치면서도 싸움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오유진 구단
입장에서도 버릴지 아니면 차단할지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타이트하게 붙이고 2단 젖히면서 살리는 수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김채영 구단이 살짝 실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냥 이윤수가 아쉬웠어요. 이 수로는 단수 한 방 쳐두고요.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어준다면 흑이 베개 모양을 관통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흑이 약간은 편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고 백 입장에서 여길 뚫고 빵 따냄을 당하면은 이 백돌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둑은 끝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한 방이 아쉬운 장면이었고요. 자, 이자 백도 늘고, 자, 김채영 구단 하나 밀어두고 이곳 한 점을 살려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오유진 구단이 대악수 교환을 하면서 바둑이 흑 쪽으로 약간 기울게 되었는데 이 붙인 수가 2점을 장문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너무 악수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수가 차는 순간 이 백의 자충도 약간은 신경 쓰이는 장면이고요. 흑이 이 자리를 두게 된다면 끝내기로도 한두 집가량 득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가만히 붙이면서 나오는 게 좋았는데 흑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늘어서 이 흑의 약점을 노리면서 싸워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흑이 이곳을 젖히면 마찬가지로 이곳을 막아줍니다. 여기를 끊어가야겠죠. 끊어가게 된다면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탈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백이 바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탈출하는 장면도 가능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이 교환 자체가 살짝 악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뭐 2점을 잡았기 때문에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고요. 자, 잡아두니까 이곳을 붙이고 젖히는 활용만 하고 손을 돌려서 이 아래쪽 좌쪽도 하나 교환을 해두고 이곳을 젖혀가는데요. 자, 김채영 구단도 그렇고 오유진 구단도 그렇고 조금 생각하기 힘든 수가 있었는데 바로 여기를 젖혀가는 응수타진을 하라고 해요. 자, 백이 끊어서 잡으면은 단수 한 방이 기분 좋은 자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백돌이 강하기 때문에 크게 잡으러 오면 흑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를 젖히고요. 백이 끊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젖혀가면서 좀 뭔가 어려운 활용을 해버립니다. 자, 흑이 3점은 잡히지만 단수 치는 수가 선수가 된다면 여기를 밀고 나오면서 100세점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변화 발상 자체가 흑이 100을 잡긴 했지만 우변 쪽에 흑돌들이 잡힌 것도 너무 크기 때문에 생각은 하더라도 결행을 하기는 쉽지 않은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밌는 변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장면에서 하나 젖히고 두텁게 잡아주니까 이곳을 밀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둑에서 흑과 백의 집이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밀리는 자리가 아프기 때문에 왜 안 밀어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를 밀고요. 찔러가고 둘 때 단수 치고 이을 때 탁 밀어가게 된다면 백이 막을 수가 없죠. 끊어서 잡히기 때문에 이 젖혀둔 수로 인해서 백돌이 잡혀버리게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자니 너무 크게 잡히기 때문에 물론 인공지능은 중앙 쪽 백도 두텁기 때문에 서로 반반 승부다 이렇게 보는데 실전 심리상 거의 스무집에 가까운 집을 헌납하기 때문에 두기는 쉽지 않은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유진 구단도 두텁게 2점을 잡아두는 선택을 했고요. 김채영 구단 기분 좋게 쭉쭉 밀어가지고 하나 활용까지 해두고 이 반대쪽 단수를 치면서 중앙 쪽의 백의 모양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흑도 백도 서로 좀 두고 싶은 자리가 여기를 젖혀있는 수를 빨리 하고 싶은데 양 선수 4집은 16집의 가치가 있다고도 하죠. 그런데 오유진 구단 일단은 이곳을 띄워두면서 중앙 쪽의 모양을 키워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의 바둑 형세는 거의 누가 유리한지 모를 정도로 팽팽한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김채영 구단도 뛸 때 한 번 더 모양을 넓혀가고요. 자, 이제 백이 계속해서 손을 뺐기 때문에 하변 쪽 2점을 공격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2점이 그냥 잡히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살려나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김채영 구단도 무난하게 입구자로 두어가는데 자, 이 수루는 나래자가 모양의 맥점이지만 한 칸 띄어서 백돌들이 연결이 된다면 별 볼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채영 구단도 일단은 갈라
뭔가 나오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밀어두니까 젖히고, 젖힐 때 이곳을 들고요. 자, 호구 치니까 한 번 더 밀어가면서 중앙 쪽을 뚫고 나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어쨌든 뭐 백도 모양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만 없는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급수 한 방 두고 여기서 젖혀 왔을 때 김채영 구단에 살짝 의문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곳을 붙여서 넘어간 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 수로는 일단은 단수 치면서 베개 모양을 나쁘게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이곳을 젖히고 단수 한 방 치고 뻗으면서 확실하게 살아줍니다. 자, 물론 뭐 백에 대한 영향력은 없지만 호구 치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호구 쳐서 살아준다면은 이 백의 집 모양도 살짝 지었기 때문에 붙여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내 집으로 득이라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두고 중앙 쪽으로 손이 왔다면은 확실히 백의 모양이 이 단수 한 방을 맞으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김채영 구단이 살짝은 포인트를 올린 장면이라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아쉽게도 이 붙인 수는 너무 실리를 탐한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오유진 구단이 두텁게 이어가는 순간 뭔가 이 초반에 좌 쪽에서 두어 빵 따름을 해놨던 흙 5점이 그렇게 강한 돌이 아니에요. 백이 워낙 두텁죠. 자, 김채영 구단 젖혀있는 끝내기 선수 활용을 해주고요. 자, 이곳을 젖혀가면서 이제 지킬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자, 오유진 구단으로서도 바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리도 먼저 두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침착하게 받아주니까 김채영 구단 나를자로 뭔가 이 끊는 수도 노리면서 흑돌들이 지켜가고 있는데요. 자, 오유진 구단 한 칸 뛸 때 나를자로 두면서 한 번 더 지켜주고, 오유진 구단도 이제 여기를 끊겨도 이 백돌이 잡히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점을 끊어서 잡아두고요. 단수 칠 때 있고, 자, 흑 입장에서는 보시면은 지금 뭔가 이 두터운 이음을 당했기 때문에 바둑 형세 자체는 백 쪽으로 약간은 유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흑 입장에서 여기를 끊어가면서 뭔가 백돌을 공격하고 싶은데 이 돌이 잡힐 돌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붙여서 살리자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뛰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살자고 해도 이 백돌이 쉽게 잡힐 돌이 아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자리 젖히고 있는 수가 선수가 된다면은 끊기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 백돌이 절대 잡힐 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채영 구단도 반대쪽 중앙 쪽부터 물어보면서 뭔가 변화를 꾀해 나가고 싶은데 오유진 구단이 너무나도 침착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어요. 자, 젖힐 때 쉬어두고 호구 치면서 흑도 살아가고 백도 살아간 이런 변화지만 어쨌든 백이 두텁게 정리해 나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자, 젖히니까 막을 수 없다는 뜻이죠. 막게 되면은 여기를 단수 치고 단수 쳐서 끊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김채영 구단으로서는 젖혔을 때 막지 못해서 어쨌든 중앙 쪽에서 확실하게 흑돌들도 연결이 되면서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는 최대한 버티는 장면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뒤로 물러나는 순간 집으로 너무 많이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여기서는 막아도 흑이 잡히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두고 둘 때 하나 끊어두고요. 단수 칠 때 젖히고 여기를 그냥 때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때린다면 흑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수순을 조금 바꿔서 이곳을 먼저 끊고, 여기를 있고, 자, 여기서 백이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거는 백의 모양도 너무 나쁘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끊기는 수도 선수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단수 쳐서 잡으러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뭔가 흑돌들이 잡힐 것 같은데 쉽게 안 잡히는 게, 여기를 찝으면 단수 치고 연결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차렷하면서 잡으러 오더라도 집 모양을 내고 젖히는 수가 선수가 되고요. 밀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이으면 끊어가야 되는데 흑이 딱 꼬부리는 순간 오히려 백돌들이 잡히면서 흑이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흑돌들이 잡히지 않는 돌이기 때문에 물론 수익기가 어렵긴 하지만 잡히지 않는 돌이어서 이곳을 막았다면 김채영 구단이 역전에 성공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뒤로 물러선 수가 살짝 아쉽다 볼 수가 있고요. 자, 밀어갈 때 하나 끊어주는 기민한 교환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오유진 구단이
네, 두세 집 정도 유리한 바둑을 두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제 생각인데 제 추측이지만 오유진 구단이 살짝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를 뜬금없이 끊어가요. 집으로 굉장히 손해죠. 왜냐하면은 여길 두고 이었을 때 찝는 끝내기를 한다고 보면은 흙이 4집 날 자리가 지금 보시면은 여길 끊어서 자체로 4집 그리고 네, 6집, 7집까지 나고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은 밀고 있는 수까지 선수가 되면서 거의 집으로만 6집 정도를 손해봐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를 끄는 수가 오유진 구단이 착각한 게 아마 단수 치고 여기 나와서 끊었을 때 흙이 잡으면 이렇게 3점을 잡는 걸로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이 수가 성립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반대쪽을 있고요. 밀어가도 꼬부리고 나서 젖히게 되면 아주 묘하게 백돌들이 양자충으로 잡혀있는 형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유진 구단이 끝낼 수를 두자마자 두세 집 정도 유리했던 바둑이 오히려 흙 쪽으로 기울어 버리게 되었고요. 자, 실수를 인정한 오유진 구단 중앙 쪽 흙돌을 괴롭혀 가는데, 자, 이곳을 두어갈 때 김채영 구단이 착실하게 딱 연결을 하고 이 2점을 나가는 교환도 굉장히 기민했어요. 자, 이수의 의도는 흙이 이곳을 만약에 다른 끝내기를 둔다면 여기를 끊겼을 때 이 흙돌 전체가 잡히는 그런 사활 싸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돌을 뻗어놓게 된다면은 백이 잡을 때 다른 곳을 둬도 이제는 오히려 백돌들을 잡으면서 흙이 쉽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2점을 나가두는 게 거의 승착에 가까운 그런 완벽한 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어갔을 때 뒤로 물러나지만 이 교환 자체로 득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가서 살자고 하는 뒷맛을 남겨두었죠. 자, 김채영 구단 확실하게 지켜두고요. 자, 여기를 차단하고 나서 딱 지켜줄 수밖에 없는데, 자, 한 번 더 집으로 이득을 보고 딱 잡아두게 되어서는 이 바둑 결국에 김채영 구단의 역전승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물론 여기를 차렷하더라도 수가 나지는 않지만 김채영 구단의 생각은 놓고 따게 된다면은 막상 집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버티는 것도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물론 수가 거의 3, 4수 가까이 늘어진 패지만 유리한 입장에서는 이런 변수를 만들어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김채영 구단이 욕심 부리지 않고 우상기 쪽 집으로 득을 보면서 딱 한 점을 잡게 돼서는 결국에 이 바둑은 집 차이가 지금 5집가량 흙의 우세로 변하게 되었고요. 몇 수 더 이제 진행이 되지만 오유진 구단이 역전에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김채영 구단이 깔끔하게 판을 마무리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둑 총평을 해보면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미세한 승부가 계속되었는데, 이 중반전 이후에 김채영 구단이 아쉬운 수가 등장을 하면서 우하기 쪽을 물러낸 수와 하변 쪽을 넘어가는 아쉬운 수가 등장을 하면서 오유진 구단이 유리한 종반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유진 구단의 조금 의문스러운 끄는 수로 인해서 결국에 김채영 구단에게 승리가 돌아가게 된 그런 바둑 리그였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